성장형 마인드셋이란 건 나의 능력이라든가 재능은 훈련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세상을 보는 마인드셋이고요. 고정형 마인드셋은 한 사람의 능력과 한계와 재능은 고정되어 있다. 별로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전제하고 세상을 보는 마인드셋입니다. 제가 고정형 마인드셋은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, 내 재능들, 내 능력은 어느 정도 고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세상을 바라보는 마인드셋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? 여기서 이 전제로 두고 파트가 좀 중요합니다. 우리가 지금이야 이렇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살펴보고 이렇게 메타적으로 나를 다시 보니까 알지만 평상시의 경우에는 이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,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는 고정된 수준이 이제 있어서 그거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관점이 전제되어 있습니다. 전제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인식을 할 때마다 그 관점이 계속해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. 무의식적으로요.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 관점에 따라서 감정을 만든다는 소리고요. 무의식적으로 그 감정이 만들어지면 우리는 대개의 경우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.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느냐? 조금만 더 노력을 했으면 성공할 수 있는 것을 미리 포기해 버린다던가,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던가, 뭐가 있을까요 또? 어떠한 실패에 대해서 굉장히 파국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던가, 총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발전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감정과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. 조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, 내 능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. 내가 내 능력에 대해서, 재능에 대해서, 또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실패가 있을 때 그것을 당신이 타고난 능력은, 내가 타고난 능력은 여기까지야.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니까 이걸 넘는 걸 우리는 해서는 안 되고 계속 실패하기 싫으니까 그냥 요 뒤쪽에서만 놀자 라는 생각을 자기가 하고 있는 걸 알아차릴 때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의식적으로 일부러 그렇지 않아. 나의 능력과 나의 재능은 훈련을 통해서 바뀔 수가 있고, 이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내가 다른 방식으로 좀 더 훈련을 해야 된다는 피드백에 불과하다라는 일종의 자기 암시를, 자기 선언을 계속해서 해주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. 물론 이거는 마인드셋의 얘기예요. 사실적으로 세상의 모든 인간이 모든 분야에서 모든 능력을 무한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. 다만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많은 부분이 유동적이고 훈련 가능하고 성장 가능한 부분들이란 말이에요. 근데 우리의 마인드셋이라는 게 되게 이상해서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보게 되면 그걸 위한 시도조차 안 하게 되고 내 발전 가능한 능력은 전혀 발전이 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마인드셋은 되도록 성장지향적으로 성장 가능함을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게 이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제가 이 이야기를 맨 처음에 한 거는요, 우리가 이 변화적 학습 기술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이런 마인드셋이 없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학습 과정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좌절들, 실패들, 불확실성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면역력을 가지게 되고 그 학습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인드셋이 갖춰지게 된 다음에야 우리가 하려는 이 전략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. 우리가 이 성장지향적인 그로스 마인드셋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굳이 거칠게 말하자면 저는 두 가지를 얻기 위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첫 번째는요, 집요함입니다. 우리가 어떤 실패에 대해서, 스트레스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걸 물고 늘어질 수 있는 힘이죠. 그 1만 시간의 법칙 있지 않습니까? 1만 시간의 법칙.
그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재능에 따라서 뭐 1만 시간이 8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8천 시간이 뭐 12,000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. 천재급의 그걸 하기 위해서는.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요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. 그리고 그 집요함은 절대로 내 능력은 정해져 있어. 내가 노력해봤자 내 능력은 상승되지 않아라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두 번째로 집요함 다음은 우리가 자기 책임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데 이런 인터넷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? 나는 흙수저라 뭘 해도 안 돼요. 물론 이제 한 사람이 가난한 이유에는 그 사람이 노력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구조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마인드셋의 문제로서 나의 불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회적 구조로 돌리게 되면 그리고 그 관점을 전제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을 하게 되면 과연 이 사람이 자기 발전을 위해서 무언가 도전을 할까요?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그리고 도전을 하지 않을 때, 그런 도전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회적 구조에 의해서 이미 고정되어 있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히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포텐셜조차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.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자기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근데 이 자기 책임이란 말이 우리가 이제 인간의 뇌가 이 개념이라는 그거를 다룰 때 굉장히 재미나게 다루는데 자기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면 책임을 영어로 좀 표현하면 쉬운데 fault 그러니까 잘못했다 라고 드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이거예요. 어떤 여성이요. 연쇄 살인마한테 어떻게 도망쳐 나왔어요. 그 다음에 굉장한 트라우마를 겪습니다. 그리고 인생이 굉장히 불행해졌어요. 그거로 이제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불행해졌어요. 자, 그럼 이제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인생이 불행한 건 누구 책임일까요? 저는 이 여자 본인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. 어떻게 그 여자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어? 그런 심한 일을 당했는데. 그건 우리가 이 책임이란 말의 뉘앙스가 그 개념으로서의 정의가 fault, 누구의 잘못이냐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. 당연히 그렇게 된 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죠. 하지만 그것을 책임지고 컨트롤하고 소유하고 그거에 대해서 권리와 힘을 가졌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책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보면 그 사람이 불행한 것은 또는 그 사람이 지금 그 순간부터 어떤 모종의 노력을 통해서 불행함을 끝낼 수 있게 되는 또는 끝내야 하는 책임은 사실 그 사람 본인한테 있단 말이죠.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내 능력은 한계가 있어. 나는 여기까지고 나는 이미 정해져 있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냥 흘러갈 뿐이야 라는 고정적 마인드셋을 가진 상태에선 절대 우리가 이 책임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. 자기 자신에 대한. 반대로 나는 내 의지와 내 의도와 내 훈련과 내 노력에 의해서 나를 성장시킬 수 있다고 했을 때 나는 자기 책임을 가질 수가 있죠.